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은퇴 후에도 내 돈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돈내산 은퇴 생활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이거 찾기 어려웠어요. 은퇴 후에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조금 안심이 되고 한 부분으로는 살짝 저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퇴 후, 그러니까 늙어서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꿀팁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은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려는 마음이 예. 반은 성공하셨어요. 신지 씨는 은퇴하면 가장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은퇴? 네. 시간이 너무나 많다? 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 노후 자금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노후에 내가 어떤 자금으로 살아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약간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 이게 약간 제가 약간 바닷가 로망이 있어서 아, 네. 제주도에다가 집을 지금 하나 사서 네네. 거기에서도 소득을 좀 창출해보고 싶은데. 은퇴 후에 제주도에서 또 다른 삶을 지금 네, 좀 꿈꾸고 계시죠? 늙어서.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가장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예. 은퇴 후 뭐 먹고 살지예요. 맞아요. 은퇴 전만큼 내가 여가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만큼 은퇴 전에 노후 자금 준비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은퇴 전에 준비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팁 중에 연금 이야기를 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네네. 연금이요. 예, 음. 나눠 받는 연금 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연금입니다. 혹시 연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아는 연금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말씀이신 거죠? 국민연금, 어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그 국민연금을 아신다는 것만큼으로도 이미 연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거예요. 내고 있으니까. 내고 있어요. 통장에서 따져 나가는 거 보세요. 그럼요. 많이 나가시나요? 네. 네. 잘하시네요. 저도 급여에서 이 국민연금 나가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빨리 받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나가기만 하니까 아직은. 저도 내가 미리 어딘가에 저축을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아까운데? 사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리 어딘가에 저축을 해놓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저는 이거 뭐 수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 요 정도 냈고 있어요. 요 정도, 네네. 요 정도 냈고 있어요. 네, 진짜 잘 아시는데요. 네네. 내돈내산으로 은퇴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짚어볼 연금은요, 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용돈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치가 낮으신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은퇴에 받는지 그 금액을 알아보면 또 생각이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면요, 네네. 매월 얼마나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직 뭐 정확한 건 계산을 못 해봤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해요. 한 100만 원? 그래도 한 1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 30, 150? 그죠? 놀라지 마세요. 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매달 227만 원. 227만 원까지 227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227만 원이요? 네네. 아니 잠깐만. 네. 아니 220 사회초년생보다 월급이 많고 완전 그 정도면 완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사실 많은 거니까 그 정도는 용돈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용돈연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죠.
국민연금은 보통 만 65세 때부터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돈이 될 수도 있고 예,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유, 제가 모르던 부분이 많았네요. 네. 특히 국민연금이 가장 파워풀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중에 좋은 이유가 물가상승 맞습니다. 물가상승 맞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변동이 있는 거니까.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네네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네. 또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연금을 65세가 되면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무조건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주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최소 10년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싶은데 뭐 특별한 방법이나 이게 뭐 아니면 국민연금을 좀 보험료를 더 내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금액을 더 많이 내면은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납입 금액보다 중요한 게 예. 납입 기간입니다. 아, 납입 기간을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납입 기간을 어떻게 늘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요, 만 60세 이후에는요, 국민연금 납입 의무 대상이 아니세요. 아. 예. 근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만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하긴 했는데 10년을 못 채웠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을 못 채우시면 연금은 받을 수 없고요. 반환 일시금이라고 해서 반환일시금. 예, 납부하신 금액과 일정의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문가님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좀 약간 뭐 팁이 있다면 저한테 좀 살짝 알려주시는 거 안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월 227만 원의 비결을 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노후의 268만 원에 거의 60, 70% 가깝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227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장기간 동안 연금을 납입하셔야 되고요. 네. 받으실 때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65세에 받는 게 아니라 약간 늦게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기연금이란 방법을 활용하셨어요. 연기연금이요? 네네. 잠깐만. 연금을 연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연기연금이라는 건 네. 수령을 기간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 시점을 늦게 연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65세 이상부터 받는데 늦추실 수가 있습니다. 70세부터 난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연기한 만큼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연금은 내가 은퇴하고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건데 왜 연기를 해야 되죠? 연기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기연금이라 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65세가 아닌 66세, 67세 이렇게 뒤로 늦추는 거예요. 아, 1개월을 늦출 때마다 0.6%씩. 네, 그래서 0.6%씩 더 받기 때문에 이게 1년이면 7.2%고요. 최대 5년을 늦추게 되시면 36%까지 올려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네. 우와. 근데 이제 그쵸. 그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저 같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그냥 좀 덜 받더라도 그냥 빨리 받는 게 좋을까? 내지는 뒤로 연기연금을 받으면 좀 더 많이 받는다는데 그때 가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65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득이 내가 일찍 혹은 정년퇴직을 이르게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못해서 돈이 급하게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빨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늦게도 받을 수 있는데 65세에 만일 월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럴 때 연기연금을 통해서 70세, 5년을 뒤로 늦춘 거예요. 5년을 뒤로 늦췄을 경우에는 약 월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 36만 원, 그치.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해서 거기는 돈을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죠? 더 늦어지는 기간만큼, 늦어지는 시점만큼 네,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거죠. 아,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 은퇴 후 소득이 아직 좀 여유가 있다. 네. 작은 일을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연금을 65세에 받으실 필요가 없다. 좀 더 늦춰서 더 많은 금을 받는 것도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75세에 받으면 더 몇 프로예요? 한 70% 되겠네? 우선은 최대 5년까지. 5년까지? 네, 그쵸? 네. 그 안에는 무조건 다 받을 거예요. 아마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요? 저는 한 70세까지 일할 겁니다. 네, 열심히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어떠세요?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받으면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지 씨도 국민연금 지금 내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나중에 받으실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늦게 고민해서 좀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을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요.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하실 거예요. 김희호 씨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은퇴를 위해 이제 챙겨야 할 연금이 또 있지 않을까요? 혹시? 네, 있습니다. 주로 네.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연금인데요. 네, 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요? 참, 나는 퇴직이 안 된다. 아, 나는 해당이 안 된다요. 안 된다요?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아.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은퇴 시점, 직장에서 내가 후배들의 환송회를 받으며 떠나는 시점, 약 대략 5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말씀드렸죠. 예, 65세. 만 65세. 네, 만 65세. 그러면은 만약에 55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1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이 전문 용어로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요. 크레바스. 네, 소득 절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이 기간, 이 1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노후자산, 연금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을 위한 맞습니다. 연금이네요. 아, 잠깐만, 직장인이 예를 들어 지금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그걸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조금만 또 이런 거 기다려주세요. 궁금하네. 아, 네,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 아. 네, 지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그 직장에 다니면 1년마다 그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급여로 쌓이게 돼요. 한 달치 급여가. 네, 네. 아, 과거에는 이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주변에 그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그 돈으로 이제 목돈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퇴직금을.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았던 거를 상환을 하거나 진짜 그걸로 어디 못 갔던 여행들을 가시거나 아니면 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치킨집을 뭐 한다거나 막 이렇게 네. 사업하는 데 많이 그렇게 쓰는 일시에 거거든요.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노후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걸 무조건 써야 되겠네요. 그죠? 네. 물론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도요. 본인이 원하시면은 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네. 더욱 장점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낫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퇴직소득세. 예.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세금. 세금이죠. 그렇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데요. 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바뀌는데요. 이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아, 그럼 회사 다닐 때 월급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그 퇴직연금 연금액도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그런데 월급이 같아도요. 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 퇴직 시점에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DB형과 DC형 들어보셨나요? DC는 왠지 깎아 디스카운트, 연예인 협찬. 연디 아, 연예인 그거 DC. 맞습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정도 저희는 알고- 그렇게만 사용하거든요. DC는 DC 깎아준다. DB는 데이터베이스 정도? DB형 데이터베이스형, 그다음에 DC형 데이터 시모스형?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DB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비슷한데요. 네.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평균 급여에다가 네네. 근속 기간을 곱해서 퇴직금을 아. 주는 거고요. 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내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즉, 내 퇴직금은 내가 원하는 펀드나 네.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법이죠. 최근에는 이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직접 투자하는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DC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TF라던가 펀드, 아, ETF? ETF요? 상장 지수 증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펀드를 사고 팔 때 시간이 걸립니다. 네. 내가 오늘 펀드를 산다 해도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펀드를 산 시간에 따라서 네. 내일의 그 종가나 내일 모레의 종가로 펀드를 사게 돼요. 근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펀드를 사고 팔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주식처럼 펀드를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작년같이 그리고 올해 퇴직금을 ETF 투자하는 직원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게 네. 가능하니까. 아, ETF? 네네. ETF가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안정적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ETF가. 아무래도 분산해서 투자가 들어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죠? 네네. 아, 맞는 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돈내산 은퇴 생활을 위해 연금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또 국민연금, 퇴직연금, 나머지가 개인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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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그러니까 저기 사기업 연금 말씀하시죠? 네네, 맞습니다. 아. 개인연금이 뭘까요? 개인연금, 뭐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다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이 있고요. 예. 납입 받을 때,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오. 아,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세제 혜택 때문에 개인연금에 이제 가입을 해 있고요. 오래전에 가입해서 제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연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상품명을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개인연금의 상품명. 네네. 만약 가입하신 우리 신지 씨가 가입하신 상품명에 개인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네. 해지하지 말고 지금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개인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지만 네. 아쉽게도 이제는 가입이 안 되시는 상품이세요. 아, 개인연금 저축이요? 왜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럼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보험 등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없어졌구나. 본 상품은 네. 2001년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으로 좀 바뀌어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사실 이게 좋은 거는 빨리빨리 끝나더라고요. 그죠? 네. 예. 또 다른 제도가 있으니까요. 아, 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연금저축이었던 것 같아요. 연금저축이겠죠? 예, 지금 아마 하고 계신 거는 그쵸? 연금저축으로 보이실 텐데요. 상품명에 연금저축만 있다면 네.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아,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를 받으신 이 상품은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 소득세를 지급하게 되십니다. 아까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된다고요? 연금 소득세가 아까 내가 그 네. 연금을 받으면 그게 소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나중에 어차피 그럼 세금을 어차피 내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예. 이 금융상품보다는 네. 세율이 낮습니다. 아, 그몇 프로나 되나요 그런 거는? 5.5%에서 3.3%. 아, 그럼 정도 낮긴 됩니다. 낮네요. 네네. 오. 아, 그래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가지고 가셔야죠. 그럼 개인 저축 연금이라고 했죠? 그거는 네네. 그거 써 있는 거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또 좋은 거 하나 알아가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또 다시 드릴 게 생각이 났는데 연금보험에 저는 가입을 했는데 연말정산 때 이제 혜택 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연말정산 때 혜택 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리얼로. 그렇죠.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네. 10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입을 했다면 네. 가입한 개인연금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세금을 그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이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종류가 저도 사실 많습니다. 이제 제가 가입한 개인연금이 뭔지 이게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개인연금 그 증권 그거 보면 되죠. 증권 뭐죠 그거?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 좋을 그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또 가야 돼요? 아, 그렇죠. 전문가한테 가야 되구나. 지금 은퇴 후 활용할 3가지 연금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이런 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은퇴 후 얼마든지 내 돈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가장 기초는 연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요 3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요 3가지만 기억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조항을 좀 따져가지고 저축하면은 은퇴 생활에 내 돈 내산으로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다. 네, 3가지 준비 잘 하시면 은퇴 후에도 내 돈으로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혜 연구원님. 아, 네.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잔하시죠. 오늘 어쨌거나 은퇴라는 건 저한테는 사실 좀 막연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낯선 단어들도 많이 있었는데 덕분에 굉장히 잘 저의 노후나 저의 은퇴 후에 이런 생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oday is a good day, a good day.